안녕하십니까. 친정청래계, 친청계 이성윤이라고 있잖아요. 이성윤. 이 자는 그 문재인 때 검찰의 황태자다. 문재인의 황태자,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죠. 이성윤. 이 자가 근데 그 검찰국장을 할 때요. 그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였거든요. 이재명이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한 게 이성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하고 고검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윤하고요, 이재명이는 원수입니다. 옛날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그때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고등법원에 벌금 300만 원 놓다가 대법원에 김만배가 비타 500 가져가가 권순일이 대법관 로비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검찰국장이 이성윤입니다. 제가 이재명 측에 김지호나 이재명 측의 여러 패널들 여러 명 만나보면 이성윤이가 우리 죽일라 했다고 난립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가루게 기소를 해가 대법원까지 가가 정치 생명을 끌어내려느냐.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만 해도 정권이 검찰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문재인 입장에서 지지율도 높았고 조국이가 민정수석이고 이성윤이가 검찰국장인데 이재명이 수사 그냥 덮으면 덮는 거예요. 대통령에 그 정도 권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제거해 이러니까 이성윤이나 조국이 나서서 이재명을 제거하려다가 김만배, 권순일 때문에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이 그때부터 이성윤하고 이재명 측은요 완전히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 추천할 때도요, 원래 이성윤이가 전준철 변호사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제2종합특검에 추천했는데 전준철이가 이제 쌍방울에 김성대장 변호를 했다. 이래가 또 이재명이가 극대노를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권창영 판사 출신 조국당에서 추천한 권창영이가 지금 특검이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성윤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성윤이가 최고위원을 하다가 사퇴를 하고 또 이번에 또 최고위원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최고위원 할 때 김민석이 보고 당신 계엄에 왜 안 왔냐? 당신 강경하게 성분까지 밝히라. 이렇게 요구한 게 이성윤입니다. 그리고 이성윤이가 최고위원 하다가 사퇴하고 또 최고위원 놓았다. 그래서 이번에 8명으로 줄이자는 컷오프. 8명의 정청래계가 다 통과됐죠. 최민희, 그 다음에 이성윤, 그 다음에 한민수. 이렇게 정청래계는 3명이 다 통과되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공소 취소를 계속 주장했던 박성준, 그 다음에 이건태가 탈락해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생겼잖아요. 그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성윤이가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최고위원 통과하니까 소감을 말하는.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성윤이가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통과해서 소감을 한마디 해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성윤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성공의 마침표 2030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성공의 마침표 2030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야, 이게 2030년이면 이제 이재명 임기 끝나는데 이재명 정부의 마침표, 마지막 성공의 마침표 이러면서 2030년에 내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재명인의 말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을 2030년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말이 이재명이 물러나고 예를 들어 조국이나 정청래가 대통령 되면 이게 정권 교체인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립니다. 같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이게 이성윤이는 조국을 밀거든요. 정청래는 대선 까면 안 되고
원래 정청래계인데 정청래가 이제 그 조국을 대선 후보로 계속 내세우려고 그래요. 뭐 자기가 여차하면 자기도 할 수 있지만 조국이 지지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별개당이면 이성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맞죠.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조국이나 이게 대통령이 되면 이거 정권 교체 맞잖아요.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틀린 말인 건 아닌데 정말 이게 근데 이재명 쪽에서는 야, 너 민주당이 같이 있으면서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이 돼야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느냐 난립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이가 갑자기 꼬리 내린 거야. 이성윤이가 이제 일어나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뭐 좀 이게 말이 심하잖아. 자기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 2030년에 정권 교체하겠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갑자기 나 실수입니다. 나 말 실수입니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요. 이미 내뱉어버린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 야, 막 그게 네 본심 아니냐. 그게 네 본심 아니냐.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 뭐 이러면서 난립니다. 야, 제명인의 마을에 그 강퇴당한 순서가 있거든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를 당한 게 제일 먼저 정청래가 강퇴를 당했어요. 정청래가. 그리고 이게 최민희가 강퇴당했어요. 강제로 그냥 쫓겨났다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강퇴당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YTN 제가 방송 갔더니 급보, 속보 이러면서 한민수 대변인 비서실장 있잖아요. 한민수도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게 속보가 뜨더라고. 어제 5시 반쯤에. 야, 참 이게 정청래 후보, 그 다음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까지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게 강퇴를 당했다. 강퇴를 당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제명인의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당입니까? 같은 당이냐고요. 와, 참 이게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성윤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평소에 원수처럼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평소에 정청래나 조국 쪽에 워낙 확고하게 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성윤이가 김민석이 보고 강계하게 성분을 밝히라. 그래서 김민석이가 강계학 성분을 쭉 다 읽고 있잖아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근데 급기야 이성윤이가 아예 그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 소감에서 2030년에 이재명 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게 진심인 거죠. 자기는 아마 조국을 생각하겠죠. 정청래나 조국. 특히 조국은 정권 교체 맞잖아요. 당이 다르니까. 합당 안 되면. 이런 이제 그 발언해가지고 좌파가 발칵에 뒤집혔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한민수도 강퇴당했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순위 표에서는 무조건 이게 정청래가 1등 할 거예요. 다만 이게 과반을 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그 3등 송영길이가 얻은 표 중에 2순위 표가 누가 있느냐. 거기는 김민석이가 많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1순위의 1등은 정청래가 했는데 근데 그게 50% 안 돼가 선호투표에서 2순위 표에서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되면요. 정청래에서 또 가만히 있겠냐. 아무리 뭐 룰은 룰이지만 정당성은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뭐 엄청난 내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최고위원은요. 어느 쪽이 2명씩은 돼요. 이게 이성윤도 돼요. 이성윤하고 최민희는 되고 저쪽에 그 박선은하고 김용희는 될 거예요. 한 자리 가지고 이제 이쪽에 한민수하고 저쪽에 김영호 이렇게 경합하는데 치열하게 아마 누가 어느 쪽이 3명을 차지하느냐 이런 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싸움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싸우는 게 이쪽에 이성윤이에요. 이성윤이가 정청래 출마해라고 그때 막 당원들 서명도 받아가 왔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이 강계학 공개라고 하고요. 드디어 이제 그 이번에는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합시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이성윤의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문재인의 황태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문조 털레유가 복원된 거예요. 거기에 최욱, 박시영 유튜버들까지
유튜브만 보면 최욱이 제일 많고 매불쇼. 그 다음에 그 김어준 털보. 그리고 이게 그 박시영. 이런 게 많거든요. 저쪽은 뭐 이동형이나 김용민. 김용민은 뭐 돼지 새끼라고 그 뭐 별로 이게 영향이 없고 이동형은 지금 라디오 YTN 진행하는 거죠. 제가 나가는 프로에. 저쪽이 화력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김어준이가 상당히 유시민이가 계속 네 번 하면서 정청래가 지금 상당히 그 기세를 타고 있는 왜 유시민이가 선봉장으로 제대로 싸워주고 거기에 이제 김어준이는요. 김어준이 이렇답니다. 겉으로는 중립, 속으로는 정청래. 이게 김어준의 제가 첫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김어준은 겉으로는 장사꾼이니까 또 이재명이 겁나니 겉으로는 중립, 속으로는 정청래. 그러니까 결국에 문조 틀레유가 복원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성윤이가 가장 지금 이재명 저격수로 싸우고 있고 이번에 2030년에 정권 교체하겠다고 말해주으니 우리는 이성윤의 말을 받아서 반드시 이재명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30년은 늦어요. 그러면 이재명 임기 5년 다 하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한 2, 3년 땡겨야 돼요. 2028년이 고비예요. 총선도 있고 그때 이제 대법관들 막 늘리고 사부조항하면 이게 법원도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이게 2028년까지는 이재명을 반드시 정권 교체 끌어내려야 된다. 2030년은 너무 늦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좌파들의 내전이죠. 문조 틀레유하고요. 그 다음에 새똥 대주길 하고의 전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면 전쟁의 내전이. 거기 이쪽에 선봉장은 이론가 중에 유시민이고 그 다음에 출마자 중에는 이성윤이다. 두 명이 막 그냥 이재명 쪽에 맹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유시민, 이성윤이가 계속 이재명을 막 때리펴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